해운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논어, 공자의 어록인 논어,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 오늘은 향당편 15장이 되겠는데요. 15장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나한테 뭐를 준다든지 외부에 누구를 만난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의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얼굴 모양은 어떻게 짓고 있나요? 오늘은 공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선물을 준 것보다도 누가 음식을 준다든지 뭐 맹자라 저 눈이 어두운 봉사를 만나든지 또는 뭐 상을 입은 사람 등등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또 집에 들어갔었을 때 나는 내 몸을 어떤 식으로 이 표시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좀 공자의 제자들이 보고 그걸 엮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을 한번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 이 공자가 때때 상황에 따라 어떤 모습, 얼굴 모습을 지었는지 한번 원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편 제15장 침불시하시며 그 불용이 이르시다. 침은 자 침상에 누웠다는 뜻이겠죠, 그죠? 불시란 말은 이 시체 시자입니다. 시체처럼 하지 않았다. 뭘까요? 시체처럼 뭐 잠잘 때 내가 뭐 시체처럼 모습을 했는지 어떤 뭔지 본인 자신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뭔가 뭐 시체를 했다 그러면 자포자기했던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잠을 잘 때는 어찌 했든 간에 뭔가 살아있는 모습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 불용, 집에 그 하실 때는 불용, 용모를 가꾸지 않았다. 뭐, 이 용모를 가꾸지 아니었다는 말은 뭐 좀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체자 하시고, 이거는 슬픈 제자, 요거는 제가 보니까, 요 제사 제자인데, 제사제, 요거는 슬픈 제자인데, 뭔가 모르게, 이 제사를 이제 시키면서 상을 당했던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상을 당한 사람을 본다면, 수자 모름식이 ab은 뭐냐면 절치는 ab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상을 당했다, 뭐 부친상이든 모친상이 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친구 간에 그런 게 얘기를 했더라도 필변하시며 반드시 어떤 변했다는 뜻이네요. 뭐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견면자 요거자라. 걔는 본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면이는 뭐냐면 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사무 간대 어떤 그런 이 관리 등등이겠죠, 그렇죠? 이어 맹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관리자나 어떤 봉사 그런 사람을 만약에 봤다면 어떻게 하냐면 수설하시다. 여기서 수설이라는 말은 수는 이제 모름지기 이 숫자고 설은 이 편안한 옷입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뭐 사석이는 뭐 편안한 사석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런 사적인 자리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모했다는 모습을 뭔가 모르게 달리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뭐 어떤 상을 당했다 등등 했다가는 반드시 얼굴 모양을 변해시키고 또 이 공직자나 또 봉사 눈이 먼 자는 그런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내 옷차림이 비록 사석에서 그런 사람을 봤다 하더라도 반드시 얼굴 모양을 바꿨다라고 하네요. 흉복자, 흉한 복을 입었다라는 뜻은 여기서도 뭐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상하나 흉복자, 쌍복을 입으면 좀 흉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식지했다. 이 식지라는 말은 예식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식을 어떤 예를 표시했다. 또
판자를 짊어진 사람들에도 식을 표시를 했네요. 판자를 짊어졌다는 무슨 뜻일까요? 뭐 옛날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제후가 있고 왕이 있고 밑에 신하가 뭔가 모르게 보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판때기를 들고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때 만약에 판때기를 들고 있는 뒤에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도 예를 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 유성찬이었던 성찬이라 말은 이제 맛있는 반찬이잖아요. 성할 성자, 반찬자. 그러니까 맛있는 그런 반찬이 있다라도 필변, 변색, 얼굴색을 변해고 그리고 매놨다. 그러니까 누가 음식을 준다 그러면 그냥 뚝뚝 니는 주라 나는 밥 먹겠다 그런 아무 표정 지었던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마음 뭐 그런 마음을 하여튼 잘 먹겠다 그런 얼굴색을 변하고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신뢰 풍렬이라 신뢰는 이제 번개이거든요. 신속하는 뜻이니까 번개가 팍팍 뭐 되게 빨리 치겠죠, 그렇죠? 그다음 풍렬이라는 말은 강렬한 여자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변명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집안에 있는데 뭐 어떤 곳이든 외부 자연에 대해서 만약에 변보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밤중에 어떤 곳이든 뭐 번개 천둥을 쳤다면 바로 자지 않고 바닥 일어나서 자연의 변고에 대해서 자연의 경외스러움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내가 잘못을 한지 내가 잘못을 한지 아닌지 반성을 그런 의미를 했대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항상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봤다. 필변 반드시 그렇게 얼굴색을 변했다라고 그런 하네요. 오늘 노노 현대응용하기 향단편 15장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낯빛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한 번쯤 공자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 반성을 하고 응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노노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장면이 많이 나의 앞에서 지나가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먹고 비를 맞고 천둥 소리를 때론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들에 과연 반응하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향단편 15장은 공자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은 예절이 아니라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첫 번째로 잠잘 때도 죽은 사람처럼 하지 않으셨다. 즉 침불시. 공자는 잠잘 때도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을 놓아버린 태도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풀어지고 표정도 틀어지고 생각도 무너집니다. 어차피 나 혼자인데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듯한데 그러나 공자는 혼자 있을 때도 삶의 기운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객식을 차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 그 불용이란 단어가 있었죠. 집에 있을 때 모양을 내지 않으셨다. 즉 과장하지도 않았고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자는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비록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낯빛을 바꾸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지 않을까요? 낯빛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그 상황에 맞게 두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슬픔 앞에서도 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웃어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말합니다. 상황에는 그 상황의 무게가 있다. 타인의 슬픔 앞에서 내 표정이 그대로라면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낯빛을 바꾼다는 것은 공감하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면자역구자, 관을 쓴 자와 봉사자를 보시면 비록 사적인 자리를 하더라도 예를 갖췄다고 하네요. 여기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 책임에 대한 존중이고 다른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공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역할을 존중했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불편함을 배려했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원칙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배려로, 예는 형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부판자, 판자를 짊어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판자는 지도를 뜻을 하는데 바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성격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책임 위에서 돌아갑니다. 청소하는 사람,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 현장을 지키는 사람, 공자는 그 역할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지고 있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시선이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유성찬, 필변색 이 자기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풍성한 음식이 나오면 낯빛을 바꾸고 드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와 경의의 뜻이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그저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공자는 작은 풍요에도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천둥과 거센 바람에도 공자는 낯빛을 바꾸셨는데요. 우리가 빠른 본문의 내용은 신전풍래 필변이라는데 빠른 우레와 맹렬한 바람에도 낯빛을 바꾸셨습니다.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공자는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너무 쉽게 다룹니다. 예보를 보고 기술을 믿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하늘의 소리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향단편 15장은 결국 이렇게 공자는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감각하게 살지 말라라고. 혼자 있을 때도 허투루지지 말고 타인의 슬픔에 반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풍요에 감사하고 자연 앞에 겸손하라고. 낯빛을 바꿀 줄 아는 사람, 그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나는 몇 번이나 상황에 맞게 마음을 두었는가? 얼굴 빛을 달리하였는가? 혹시 모든 장면을 같은 표정으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삶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의식적으로 한번 낯빛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할 때는 감사의 표정으로, 슬픔 앞에는 숙연함으로, 자연 앞에서는 겸손으로,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듭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